자, 반갑습니다. 글천개입니다. 강의나 전자책 가격 정하는 거 어려운 문제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짜리 전자책을 지금 만들었다고 해봅시다. 그 책 제목은 유튜브 구독자 수 한 달 만에 뭐 10,000명 늘리기. 듣기만 해도 재밌는 주제죠. 그런데 실제 가격은 어떻게 정하지? 일단 이 책만 읽으면 내가 구독자 10,000명을 늘린 방법을 알게 돼. 만약 이 내용 모르면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구독자 10,000명을 못 만들 수도 있어. 그래서 이 전자책은 아무래도 1,000만원 가치는 되는 것 같아, 내 생각에. 왜냐면 그만큼 시간을 줄여주고 몇 달이나 혹은 몇 년, 그리고 노력도 훨씬 조금만 해도 되게 해주는 내용이니까. 그런데 마침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유튜버가 그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라는 주제로 전자책하고 강의를 팔고 있네? 그것도 20만원대. 그럼 난 안 유명하니까 10만원대에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만약 내가 인지도가 있었다면 뭐 10만원에 10,000명한테만 판매해도 10억 버는 거죠. 실제로도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합니다. 다만 대다수 전자책 저자나 강사는 유튜브 활동을 잘 안 하니까 됐고, 그럼 이 상황을 예비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? 어떤 생각을 할까요? 그 사람들은 제목과 목차를 봐서는 비슷한 내용이야. 그 정도 비용 주고 사서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그런데 더 비싸도 99%는 그 20만원짜리 유명한 사람이 만든 전자책을 살 겁니다. 왜? 30만원 쓰긴 싫거든. 만약 가격만 보고 10만원짜리 덜컥 구매했는데 내용이 별거 없으면 어떡해? 다시 20만원짜리 사야 되잖아. 그러니까 손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난 반드시 유튜브 구독자 10,000명을 빨리 만들고 싶은 사람이야. 그럼 아무리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저렴하지만 모르는 사람보다는 다소 가격대가 있어도 유명한 사람, 내가 아는 사람 걸 사게 된다는 거죠.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. 즉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사는 건 경계심이 있어서 거의 안 사게 된다는 거예요. 반면에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더 살 게 없나? 더 줄 게 없나?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가치가 높은 전자책이라도 혹은 강의라도 낮은 가격에 판매해서 일단 좋은 후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유명해지는 건 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?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내용은 비슷해도 안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래 좋은 말이네 라고는 하지만 내심으로는 잘 안 믿고 그래서 실천도 안 해버립니다. 이게 뭔 개똥 같은 이야기냐면 같은 내용을 말해도, 즉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했다면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편협해?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런데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이 말하면 어떻습니까? 아, 남자 두뇌에 무슨 원리가 있나 보다.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원리가 있나 봐. 뭐 이유가 있나 봐.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좋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. 내가 아는 사람은 호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. 즉 안 유명하면 말빨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. 이게 뭔데? 이런 거죠. 그래서 유명해지라는 거예요. 여기서 유명하다는 말은 뭐 단지 뭐 수십만 구독자 이러면 좋겠지만 근데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. 구독자 몇십 명이어도 관계없이 유튜브에 영상 몇 개만 올려놓기만 해도 상대방이 갖는 경계심의 강도는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. 만약 그 모쏠 탈출하는 방법을 담은 전자책을 쓴 사람이 유튜브에도 모쏠들의 심리, 뭐 모쏠들이 연애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, 뭐 이런 영상을 올려놨다면 어떻습니까? 그 사람들은 경계심은 사라지고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, 그리고 구매 욕구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? 영상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100배 낫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영상 수백 개 올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. 최소한은 하자는 거지. 그럼 이 몇 개 안 되는 영상을 어떻게 활용합니까? 이 영상 링크를 내가 전자책을 제공하는 그 페이지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지, 걸어놓기만 하면 되죠. 그럼 끝이에요. 그럼 나도 유명인 효과를 받아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없앨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신 수많은 분들은 분명히 뭐 나는 그래도 영상 안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. 난 그런 영상을 올릴 소재도 없고 뭐 자격도 없으니까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나 남을 아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어요. 안 찾았을 뿐이지. 자, 됐고.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한테 유튜브는 선택 아닙니다. 필수지.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러니까 3분짜리 영상만 올려도 자기 가치, 자기 몸값을 10배로 높일 수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전 비즈니스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요. 아무튼 됐고, 잔소리는. 그러니까 이 표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이 표는 이 중요도하고 실현 가능성 매트릭스인데 중요도도 높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일을 하는 게 베스트죠. 반면에 중요도도 낮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은 어떻게 한다? 그건 제거 대상이에요.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베스트인지 아니면 제거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그럼 영상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요? 정 못 만드시겠으면 문제의 원인 그리고 시사점 이렇게 3단계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. 되게 쉬워요. 예를 들면 유튜브 구독자 아무리 영상 올려도 안 늘었죠? 라고 하면 이게 문제 단계, 첫 번째 문제 단계. 그리고 그 원인은 도움 안 되는 영상을 올려서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그래요 라고 원인 단계를 짚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저도 그랬어요. 구독자가 늘지 않았다고요. 그런데 이 방법을 알고 적용만 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구독자가 마구 늘기 시작했어요. 이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문제의 원인 해결책 3단 구조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영상이 보고 싶어지지 않았습니까? 말한 저도 보고 싶네? 자, 오늘부터 돈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? 그럼 내일까지 유튜브에 반드시 영상 1개만 꼭 올려보십시오. 그렇게 몸값을 높이세요.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 내용을 3단계로 그리고 3분짜리로 만들어서 올리시면 끝입니다. 그럼 시청자들이 아주 기뻐할 겁니다. 자, 글천기였습니다. 응? 뭐다고? 영상 2개 올렸는데 구독자 5만 명 됐다고? 따봉!